승인받지 않은 프로세스가 변경이나 코드 변경은 모든 자동화 시스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보안이 얼마나 손쉬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현재 자동화 시스템을 보시면 제어 패널과 함께 일부 I/O, ET200SP I/O가 배분된 S7-1500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프로피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수준의 컨트롤 대신 패널에서 사용자 관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와서 이 패널 아래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미리 설정된 두 개의 사용자 그룹이 있는데 관리자 그룹과 유저 그룹입니다. 관리자 그룹은 실제 사용자 그룹에서는 작동과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완벽하군요. 두 개의 새 사용자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민을 추가합니다. 그냥 AD를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암호를 입력합니다. 123. 다시 확인합니다. 123. OK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운영자용이니까 그냥 OP를 이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암호는 456.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456. OK를 클릭합니다. 패널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보기가 유지관리 화면처럼 보일 것입니다. 해당 파트가 켜지거나 꺼지는지, 펌프와 믹서도 실제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용기의 레벨도 확인합니다. 실제 컨트롤 기능은 없지만 우선 할 것은 운영자 컨트롤로 이 펌프와 믹서를 켜지게 하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가보면 믹스 머신 버튼이 보이는데 이걸 선택합니다. 실제로 여기 상단 부분에 믹서, 펌프라고 불리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포커스를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갑니다. 하단의 시큐리티로 내려가서 오퍼레이터를 선택하고 오퍼레이터 컨트롤을 허용해 줍니다. 다음 할 일은 밸브 1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바로 여기 있죠. 예를 들어 레퍼런스를 변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게 관리자 수준입니다. 포커스를 주고 프로퍼티 탭 아래 시큐리티 탭으로 내려와서 유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패널에 포커스를 주겠습니다. 다운로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고 지금까지 만든 변경을 컴파일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개의 다른 버튼들의 사용자 관리를 추가했던 것을 컴파일합니다. 오버라이트 5를 선택하고 로드를 클릭합니다. 실제 사용자 관리로 새 구성 다운로드합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몇 초간 새로 고침을 실행할 것입니다. 새로 고침이 실행되고 이제 사용자 관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뭘 한 거죠? 여기 메인터넌스 뷰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밸브들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볼 수 있고 이 밸브를 통해 뭐가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믹서 펌프로 들어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되죠. 유저를 클릭하고 이름은 OP로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OP라고 입력했었죠. 암호는 456으로 하겠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실제로 기계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펌프를 켜고 레벨이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믹서도 켤 수 있습니다. 실제 유지보수 화면으로 들어가면 유지보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게 완전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레시피를 변경하는 건 어떨까요? 밸브 1로 와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AD라고 정합니다. 관리자로 지정했던 이름입니다. 암호는 123으로 정합니다. OK를 클릭하고 밸브 화면으로 돌아가면 여기 실제 밸브 위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표시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조정해서 레시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누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라고 지정하는 사용자의 HMI 관리 관점에서 본 표준 자동화 아키텍처입니다. 새로워진 점, 시메틱 S7-1500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내장된 IP 주소가 있고 이것을 잠금 상태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제 메인 CPU로 와서 장비 구성 보기에 포커스를 주고 CPU에도 포커스를 주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갑니다. 속성 아래로 쭉 스크롤해서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디스플레이의 아래쪽에 Enable Display Protection에 체크 표시합니다. 선택되었고요. 암호는 123. 두 번 입력합니다. CPU에 다시 포커스를 줍니다. 다운로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고 이제 컴파일할 것이고 이 변경들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컴파일합니다. 이 디스플레이에 암호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컴파일이 완료되었으니까 스탑 5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로드를 클릭합니다. 스탑 모드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실제 컨트롤러에 로딩되는 것입니다.
피니시를 클릭하고 나면 이제 재시작될 것이고 기계를 작동시킬 것입니다. 이제 작동합니다. 실제로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서 확인해보죠. 세팅으로 갑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주소로 갑니다. 첫 번째 주소는 아래로 내려가 IP 주소로 갑니다. 작은 연필 모양이 나타나면 이걸 실제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OK를 다시 클릭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OK를 클릭하고 123 입력. 이게 암호죠. OK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커서가 위치한 곳을 실제 볼 수 있기 때문에 IP 주소를 실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금할 수도 있습니다. Escape를 누르면 뒤로 가게 되고 정상적인 세팅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잠글 수도 있고요.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실제로 암호가 다시 보호되었습니다. 컨트롤러와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메인 CPU에 포커스를 주면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속성으로 내려가서 하단으로 쭉 스크롤하고 프로텍션을 클릭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보던 표준 선택사항은 풀 액세스와 HMI 보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게 있는데 노 액세스 또는 레벨 4라고 불리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보여드리기 전에 HMI 액세스부터 클릭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커넥션 메커니즘이 보이는데 스케이터 시스템에서 OPC 서버로부터 게츠 함수와 푸츠 함수 또는 컨트롤러 간 통신 처리용입니다. HMI의 액세스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벨 4 보호 노 액세스를 클릭하면 OPC로부터 입력된 게츠 함수와 푸츠 함수가 이제 셧다운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컨트롤러 간 통신으로부터 T샌드 리시브를 추가하거나 프로핀의 통신을 통해 iDevic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보안 연결로 수행 가능합니다. 이 컨트롤러로 레벨 4를 실행하려면 뒤로 가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어드민을 사용해보죠. 두 번 입력해야 합니다. CPU에 포커스를 주고 이번에는 다운로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추가한 것들을 컴파일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스탑 all을 클릭합니다. 제대로 됐습니다. 로드를 클릭하면 스탑 모드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니시를 클릭하면 재시작되는데 이제 디스플레이에 작은 잠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컨트롤러도 잠겨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연결이 있기 때문에 패널에서 전부 제어 가능합니다. 연결을 재설정하기 전까지는 제어 가능하지만 연결이 재설정되면 제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런타임을 셧다운 해보겠습니다. 셧다운하기 제일 간편한 방법은 그냥 여기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런타임이 완전히 셧다운되면 재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재시작을 하고 나면 보호 CPU에 재연결을 시도하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 비트필드에 모두 해시마크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펌프 모두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벨은 보이듯이 슬라이더는 제일 위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인데도 HMI 패널은 이 컨트롤러가 보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읽거나 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을 해야 하는데 연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액세스 보호 암호는 어드민입니다. HMI로 돌아가 포커스를 주고 다운로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컨트롤러에서 HMI로 이 새로운 레벨 4 보호를 작동했다는 것을 컴파일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었으니까 오버라이트 5를 클릭합니다. 로드를 클릭하면 사용자 관리를 포함해서 원래 화면을 로딩합니다. 시메틱 S7 1500 컨트롤과 컨트롤 패널 간의 이 새로운 보안 연결도 로딩하는데 1500 컨트롤과 컨트롤 패널은 1500 컨트롤과 컨트롤 패널끼리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송이 거의 끝났습니다. 새로 고침을 할 거고요. 보시면 밸브 상태와 레벨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건너와서 이 밸브를 켜보죠. 이 슬라이더도 이동할 수 있는데 실제로 레벨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이 컨트롤러와 HMI 패널 간의 보안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상호 간에만 제어가 가능하고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메틱 S7 1500 컨트롤과 컨트롤 패널은 이 모든 작업을 몇 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효율성이죠.